이 평소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을 해오셨는데 네. 이번 이 정원 확대 정책과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늘려야 하죠. 그런데 이제 의사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진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복원하기 위한 의료 개혁입니다. 그런데 2,000명이라고 하는 증원 규모를 둘러싼 지금 의료계와 정부의 벼랑 끝 대치가 이루어지면서 정작 중요한 의료 개혁의 논의가 실종되고 있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숫자에 집착하면서 유연한 대응이 가로막혔다라는 네.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겠죠. 이 후보님께서는 이런 문제,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서 의료 정책을 논의할 때 이 정부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당과 국민 대표도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네. 제안하셨습니다. 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의료 체계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이제 정책 패키지를 내놓았는데요. 의사들이 정부의 그런 대책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부와 의료계만의 대화가 아니라 여기에 국회가 참여하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의료 개혁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그것에 합의하면 국회가 법과 예산으로 그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고 정부가 바뀌어도 그 개혁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위 민의당정이 참여하는 의료개혁 사자협의체를 만들자라고 제안드린 것입니다. 네, 사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 필수 의료 분야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네. 지역은 사정이 더 어려운데 네. 그렇다면 이 의사 정원 확대로 이 같은 의료 개혁이 가능할까요? 의사만 늘린다고 지금 지역에 부족한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개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응급, 중증, 소아, 분만 같은 분야의 건강보험 진료비 수가를 올려주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수가를 올려주면서 동시에 병원들이 더 많은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24시간 365일 운영돼야 되는 중환자를 보는 병원의 특성상 적어도 분야당 6명, 7명 이상의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지금 최근에 그 응급 중증 환자를 보는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기능이 굉장히 약해진 이유는 동네 의원들이 비급여 실손 진료로 소득이 올라가면서 대학병원, 종합병원 의사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옮겨가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은 올리면서 비급여 실손 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의사들이 소아과로 가고 또 응급실로 가야 할 텐데 네. 인력을 늘려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지역에서 의사를 양성해도 결국은 수도권으로 가더라. 이런 네. 지적도 나옵니다. 네. 이 문제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지방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과대학 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현재 수도권 출신이라서 그 학생들이 졸업한 다음에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것이고요. 지방 출신들이 지방의과대학을 나오면 대부분 60%에서 80% 정도는 그 지역에 정착합니다. 그러니 지방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면서 소위 지역 인재 전형으로 대부분의 의대생들을 뽑으면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그 의사들이 더 의사가 부족한 취약지나 필수 의료 분야로 가도록 하는 정책은 덧붙여서 필요하긴 합니다. 네, 22대 국회가 직면할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의정 갈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료 현장에 계셨던 전문가로서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의 결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동력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다른 의제와는 달리 동력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여전히 대다수의 국민은 의사 증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원의 규모에 대한 유연화도 강조하고 있지만 증원 자체에 대한 이견은 별로 없습니다. 전 의협 회장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하는 엄중한 상황이고 어찌 보면 정부도 의사도 그 누구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민뿐만 아니라 야당 또한 증원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뿐만 아니라 국민도 또 여당도 야당도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와 의대 증원을 원하는 그 방향성이 일치하기 때문에 크게 동력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정부도 의사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이 유연 대응을 모색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점에선 양측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하나의 변곡점인데 의대생 휴학 시한이기도 하고 전공의가 상반기 수련 일수 인정을 위해 4월 말까지 들어와야 하고 의대 교수 집단 사직 효력 발생도 4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도 상급 종합병원들의 재정 악화도 심해지고 있어서 병원들에서는 무급 휴가, 희망 퇴직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빅5를 포함해서 많은 병원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의료 시스템의 붕괴뿐만 아니라 사실 민생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나라 특히 빅5 병원들이 현재는 기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뿐만 아니라 아산병원의 경우에는 간호사만 5천 명 정도 되고 환경미화원, 관련된 제약, 도매, 소매상까지 생각하면 그 파급은 사실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교수들도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가 합리적인 통일된 안을 증원 숫자 측면에서 극적으로 이제는 제시를 한다면은 대화가 또 합의 가능성도 갑작스럽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합리적인 통일안이 또 하나의 어떤 변곡점 혹은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의대 증원 정책은 결국은 지금 의료 환경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필수 의료 분야라든지 지역 의료를 살려보자는 건데 자, 이렇게 의사를 늘리는 정책으로 이 의료 개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까요? 정부도 증원만으로는 의료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 잊고 있는데 정부는 의사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전에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패키지 안에 4가지 축이 있었고 그중 한 축이 의료 인력 확충이었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갈 수 있게끔 필수 의료를 살리고 지역 의료도 살리는 방안들이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교육 수련 혁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의료사고 특례법 체계 도입, 적절한 보상을 위한 지역 수가, 필수 의료 정책 수가 등 비용적인 부분 보완에 대한 의견도 안도 제시했습니다. 의사 증원은 그것만으로는 어렵고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개혁이 되고 지역 완결형 의료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의사 배출은 10년 또는 그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절한 증원이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의료계와의 소통을 진정으로 정부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로 이 국회에 진출하시게 됐습니다.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와 저희 개혁신당에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의료인으로서 비례대표로 영입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의료계에 대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 현장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개혁신당은 비례대표 전원을 각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로 꾸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료계를 넘어서 각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 현장의 애로를 잘 듣고 그래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예, 이 뜨거운 현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 의대 증원 둘러싼 갈등이 2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지난주에 올해 한해서 증원 규모를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의료계도 그렇고 저희 개혁신당 당론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이것을 반대했던 것은 2,000명 자체가 과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000명에 이르는 그 추계 과정 자체가 현재의 의료나 미래의 의료에 대한 고찰 없이 숫자만으로 먼저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과학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이지 2,000명 자체가 싫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근거가 있다면 다른 숫자는 더 합의가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에 대한 논의 없이 2,000명을 줄이겠다고 해서 합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흥정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점 재논의 없이 과정에 대한 논의 없이는 숫자가 바뀐다고 해서 논의가 가능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의대 증원의 취지가 필수 의료를 살려보자는 거였습니다. 이 소아과 그중에서도 응급의료는 가장 이 사정이 어려운 분야로 꼽히는데 불과 몇 달 전까지 네. 바로 그 현장에 계셨습니다. 네.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를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저는 이 필수 의료라는 말에 조금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요. 필수 의료, 필수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 의료의 영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아응급에도 핵심 영역이 아닌 부분은 분명히 있고 피부과나 성형외과에도 핵심 의료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한 정의를 먼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제가 그 핵심 의료의 정점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0년을 저희가 잘 유지해왔던 이미 익숙해진 팀이 와해가 되었을 때 가장 컸던 것은 법적인 위험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했을 때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것 이상의 법적인 책임이 계속 강요되는 상황이 반복이 되니 있던 사람들이 자꾸 이탈을 하게 되고 남은 사람들에게 과도한 로딩이 주어지고 그러면 다시 법적인 리스크가 더 올라가게 되는 악순환이었는데요.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버티지 못해서 지금은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업이 아니라 이탈이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다.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어려운 의료 현실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의료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저는 뭔가를 바꾸려면 우리가 지향하는 점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가, 정부가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미래 의료의 방향이 과연 무엇인가, 보장성 측면에서나 접근성 측면 그리고 의료의 발전 부분으로 다 나누어서 충분한 논의가 있은 후에 그게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할 필요가 있지, 지금처럼 숫자를 늘리면 어떻게든지 해결이 될 것이다. 그건 좀 무책임한 계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